안녕하십니까. 임정원입니다. 그 리그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까 하는데 차이파일 미루다가 준비하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신동원 님이 슬람 KR에 요 분이 강의하는 거를 올려놓으셨길래 조금 보다가 한번 리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리그룹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가능하면 설명이 혹시 리그룹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20분씩 녹음되는 거라서요. 아마 20분 하면 끊어서 하든가 적당히 끊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약간 요 강의를 보면은 공학자분이 하시는데 저는 좀 약간 수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아직 설명하기에는 조금 일르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그룹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뭐 사실 저희들이 좀 관심 있는 것들은 크게 트랜스레이션 그룹하고요. 트랜스레이션하고 로테이션 그룹하고 뭐 그런 것들이 관심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약간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수학자들 첫 번째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보면 크게 연산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더하기가 있고요. 여기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죠. 곱하기 할 때는 보통 0은 뺍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단항연산자로 말해요. R에다가 더하기만 하나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곱하기만 생각하는 거를. 그러면 여기 보시면 두 원소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됩니다. 이렇게 결합법칙이. 뭐 결합법칙은 딴 건 아니겠죠. 우리가 세 원소가 주어졌다고 해서 동시에 세 원소를 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두 개씩 A,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고 이 결과가 D의 거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한 결과랑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지만 A 곱하기 B하고 C로 하나, A하고 BC를 하나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연산자에 대해서 더하기에 대해서는 0이라는 항등원이 존재합니다. 항등원이라는 것은 얘를 더하나만 한 원소가 되는 거죠. 곱하기엔 1이 있어요. 이래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역원이 존재합니다. 역원. A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A가 있어. 역원이라는 건 이렇게 두 개를 이 연산자로 더하면 0이 되는 항등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에다가 이건 A의 역원이라는 건 A분의 1이죠. 둘 다 곱하면 1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강의할 때 자꾸 저번에 제가 보는 것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스타일은 잘 안 씁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저번에 어떤 배서인데 그 A라는 하고 AB가 그 SO3 스페셜 오도곤합의 원소면 사실 이 수학에서 말하는 이거는 곱으로 행렬의 곱으로만 정의된 그룹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곱하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되는데 사실 이건 생각 않거든요.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라는 것은 물론 행렬에 더하기가 있지만 이 더하기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딱 하나 이 곱하기만 여기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하기는 여기선 좀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이 곱하기는 여기 SO3 들어가는데 이건 여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두 개 연산자를 쓰는 건 그룹 개념이 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거랑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항연산자만 생각하는 게 그룹이다. 근데 수학에서는 이게 단항연산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Rn,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Rn은 벡터 공간이죠. 근데 벡터 공간 중에서 두 원소의 더하기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더하기가 있죠. 더하기만 생각하면은 더하기가 정의되고 항등원 0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 역원이죠. 이러면 이게 하나의 이게 그룹인데 교환 법칙이 가능한 그룹, 이 커뮤테이티브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랜스레이션 그룹은 여기에 속해요. 트랜스레이션 우리가 공간에서 평행 이동을 하는 트랜스레이션 그룹은 바로 이게
이 플러스 연산자를 가진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요것도 가끔 예로 들어갈 때 M2R이죠. 이거는 행렬인데 2 곱하기 2 행렬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여기 더하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은 개념, 사실 위에 거랑은 좀 똑같은 개념인데요. 영행렬을 정의할 수 있고, 요거는 정의할 수 있죠. 이것도 그룹입니다. 자, 근데 이쪽에는 좀 관심이 없죠. 이거는 그냥 R4, R4에서 아까 벡터 공간 R4랑 같은 그룹이 돼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GL2R 이 그룹이죠. 자, 행렬 중에서 디터미넌트 값이 0이 아닌데 곱하기로 두 개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이 이루어지고 여기 항등원이 있고 여구원이 있어서 이 그룹이 좀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몇 가지 그룹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요. 이것들을 수학에선 단순하게 이제 그룹을 보통 이걸 추상화라고 말하죠.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공이하는 집합에다가 이항연산자가 정의돼서 자, 여기에다 다음 성질 결합법칙을 만족하고 또 항등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여권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 여권이라는 것은 여기다 이걸 연산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그 다음에 근데 교환법칙이 생기면 이걸 가한군, 아벨리안군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쓸 거는 아까 좀 행렬의 곱에 대한 그룹이니까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래서 그룹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이거 트랜스레이션 그룹인데 이건 벡터 그룹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하나 가끔 설명에 등장하겠죠. 복소수에서 0을 빼고 여러분 보통 생각하는 복소수의 곱도 하면은 얘가 그룹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n 곱하기 행렬 중 디터미넌트가 0이 하는 것은 보통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룹이 되죠. 자, 보통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환 법칙이 안 되는 자, 그런 그룹입니다. 자, 이것이 그룹임을 증명하다. 이거 여기서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게 책을 내면 증명을 해서 이렇게 있고요. 넘어가고요. 그리고 가끔 필요한 것 중에서 부분구는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모두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것 중은 요 GLN 그룹의 서브 그룹이에요. 서브 그룹. 서브 그룹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그 연산자에 닫혀 있다. 그렇게 되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G에서 G라는 그룹이 주어졌을 때 여기 부분 집합이 여기 닫혀 있고 스스로 그룹이면 얘를 서브 그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그냥 예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에 보면 이거 스페셜 오도고널 그룹이죠. 이거 디터미넌트가 1이고 그 역행렬은 로테이션 매틱에 트랜스포즈 된 것이 역행렬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여기 GLNR의 서브 그룹이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분 개념이 있다. 부분 그룹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할 게 여기선 SO2R 잘 아시는 이걸 유도한 건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요거 중에 3 곱하기 행렬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실 수도 있는 건데요. 이렇게 쓰는 것도 GL3의 서브 그룹이 돼요. 이건 트랜스레이션을 표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평면에서. 자, 요거는 회전이죠. 그죠? 평면에서 회전인데 공간적으로 3x3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E2죠, E2. SE2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회전과 트랜스레이션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것도 보통은, 그룹이 됩니다. 여기 GL3의 부분 그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모지언 레프레젠테이션, 이것도 설명하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좀 끊어서 하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SE2 잘 아시는 그룹이라고 쓴 거고요. SE3는
로테이션과 뭐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쓰는데 이게 3x3 매트릭스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매트릭스 형태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다음에 필요하면 조금 공부할 땐 필요한데 두 그룹이 있으면 우리가 뭐 연속함수 있으면은 연속함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은 연속함수가 이거죠. 연속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실수로 간 연속함수로 생각하면 자, 연속함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쪽에 R에 대한 그 연속적인 성질을 이쪽으로 옮겨가도 연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룹은 어떤 거냐? 함수 중에서 여기 그룹이 있고 여기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H에도 그룹이 있고 여기 오퍼레이션이 있고 그럼 뭔가 이 오퍼레이션을 프리저브 한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 함수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결성 있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보통 호모모피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의된 요 스타의 그룹에 대한 이항연산이 여기 오면 두 개 이렇게 나누어져서 곱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를 이걸 설명하는 거를 이거를 F를 보통 그룹 호모모피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F가 보통 전단사 함수이면 F를 아이즈모피즘하다. 사실은 모양만 바꿔 쓰지 같다.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게 아이즈모피즘입니다. 자, 아이즈모피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R 플러스 그룹이 아까 벡터 그룹이라고 했죠. 그냥 두 개의 원소를.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요 플러스에다가 이쪽으로 연산은 주는데 Mn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호모모피즘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호모모피즘하고 아이즈모피즘이 있는데 호모모피즘은 이걸 프리저빙, 연산자를 프리저빙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아이즈모피즘은 거의 똑같은 얘기다. 근데 얘를 표현하면 꼭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R2의 플러스 그룹하고 얘랑 뭐 모양 좀 틀리고 얘는 행렬의 곱으로 표시합니다. 얘는 행렬의 곱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수학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까 아이즈모피즘, 호모모피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호모모피즘 설명한 거고 이 완파라메타 서브그룹은 이건 리그룹을 설명하고 나서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룹에 대한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하고 리그룹을 설명하겠습니다. 리그룹. 자, 그룹을 설명했으니까 리그룹 설명해야 되는데 현재 시간이 12분 정도 녹화돼서 조금 자르면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리그룹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리그룹 정리하기 전에 이거 U가 RN의 오픈셋, 보통 오픈셋이라고 쓰는데 오픈셋은 그냥 오픈셋, 이거는 설명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F가 U에서 R로 가는 이렇게는 이런 함수가 모든 차수에서 편미분이 존재하면 이 함수를 스무스 펑션 또는 스무스 맵 뭐 다양한데요. 저는 이것을 F를 미분 가능한 함수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자, F가 뭐 여기서 R 제곱에서 R로 가는데 뭐 이렇게 F의 X, Y가 뭐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런 함수는 다 미분이 가능한 거죠. 편미분이 뭐 무한번 가능합니다. 사실 좀 미분이 여러 번 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뭐 여기서는 그거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미분 가능하다, 편미분이 여러 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미분성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리그룹의 일단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룹의 정의. 리그룹의 정의는 아까 그룹이어야 돼요. 그룹이고 이게 finite dimensional manifold다. 이 manifold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오퍼레이션이 아까 그룹 오퍼레이션이 두 개 있어요. 직접 이게 곱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역원으로 가는 게 있었죠. 역으로 가는 거. 이것이 둘 다 그 스무스 펑션이다. 아까처럼 미분 가능. 사실은 여러 번 미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리그룹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근데 리그룹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토폴로지컬 그룹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갑자기 리그룹도 뻑뻑한데
무슨 토폴로지컬 그룹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건 토폴로지컬 그룹을 막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이 토폴로지컬 그룹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쪽에 아마 조금 이해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집어넣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그룹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예요. 이것도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쉽게. 그 다음에 그룹 오퍼레이션과 인볼 자 아까 그룹 오퍼레이션과 인볼스가 컨티뉴스 맵 연소함수라는 거죠. 이러면 이거를 G를 토폴로지컬 그룹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15분 정도 돼서 여기서 잠깐 끊고 다시 녹음을 해서 올리겠습니다.